봅시다. 아무래도 좀 내용 등이 좀 가다 보니 좀 어려운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할 말에 10%도 안 했어요. 그냥 찬찬히 보고 있는 건데 솔직히 우리도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요.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이 원래대로 우리가 11, 12 과정 본다면 이거 좀 깊은 거예요. 원래 12 과정 본다면. 근데 이제 요번에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어영부영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보다는. 부담스럽진 않죠. 원래 하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너 부담 갖지 마시고 11, 12를 좀 허송세월하지 말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조금 좀 원래보다는 더 들어가는데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입문 강의 있죠? 동영상 올려놓은 거. 그거 좀 같이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봤는데요. 요거는 기본서 좀 보면서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기본서의 125페이지 오른쪽 밑에 봐봐요. 기본서 125페이지 오른쪽 밑에 봅니다. 그럼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란 부분이 보일 거예요. 라고요?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권자 읽어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돼 있죠. 끊어주고 어디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밀도가 높은 동네여야지 관리할 거 아니겠냐고. 이해 가셨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동그라미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곤난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우리가? 부족 예상 설치 곤난.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쫙 내용이 나오는데 지정 절차라는 말이 왼쪽 밑에 보일 거예요. 지정 절차. 시작. 지정 절차 보입니다. 옆에 써보세요. 뭐라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책은 써놨고 내가 아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 126페이지 왼쪽 밑에 지정 절차 옆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읽어볼까요?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끊어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하고요. 심의 거쳐 지정 변경할 뿐이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봐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 변경 시 특별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정한다. X.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별도의 내용이죠. 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보시고요. 오른쪽 위에 뭐라고 나올까요? 지정고시의 효과라고 나오죠? 그러면 박스 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지정 대상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왜? 개발 밀도가 높아야 관리하는 거지. 개발 밀도가 안 높은 녹지에서 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지정 효과 뭐라고 나와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 그렇죠? 반토막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뭐라고요? 용적률을 반토막 낼 수 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물어보나 여쭤봅시다. 여러분 토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알았어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작년도에는 좋다 그러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이제 발전했어요. 봐보시고요. 그 정도. 오른쪽 밑에 볼게요. 중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그렇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허용해 줄게. 하지만 너 개발이익 좀 환수하게 돈 좀 내봐. 부담금 거둘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도로, 공원, 녹지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렇죠?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목적이야. 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얘를 겹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겹칠 수는 없으니 어떡한다? 이럴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 정하라고 하는 거지. Understand? 됐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정권자 지정가상 지역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형평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박스 안에 뭐라고 나올까요? 기읍번 끝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가 돼요. 니은번도 마찬가지.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요. 이러면 보나마나 뭐가 될까? 개발 행위가 집중될 거거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서 부담금 걷겠다 이 얘기야.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다고 해봐요. 녹지, 잘 생각해.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 그럼 완화 같아요? 강화 같아요? 잘 들어봐요. 녹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못 살아.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그러면 강화야 완화야? 무지한 완화지. 뭔 소리야. 녹지가 주거돼봐 좋아 죽어. 이해합니까? 그럼 녹지가 주거되면 땅값이 얼마가 오르는데 그럼 완화가 되겠지. 그러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지. 그럼 개발이익 환수해야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하는 거야. 완화된 거니까. 그렇게 응용지문을 물어봐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서 완화가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정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안 적어도 돼. 계속 1년 동안 할 건데 뭐. 그렇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엔 뭐라고 나와요? A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증가됐다. 또 인구 증가율이 높다. 그러면 개발행위에 집중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한다는 얘기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다가. 그러면 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지. Understand? 됐죠? 그 얘기.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내용에서 문제 지금 풀기 좀 어려워요. 나중에. 그리고 내용 본다 한다면 129 오른쪽 밑에 좀 볼까요? 양가로 2번에 129 오른쪽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이란 말이 보일 겁니다. 조금만 볼게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에 부과를 해요. 200제곱미터 초과.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부과시킨다고 한다면 요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을 초과하는 100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200은 뭐 한다는 얘기일까? 기본 공제 주겠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뭐든지 기본 공제 해줘야지. 안 그럼 돈이 많잖아. 그렇죠? 200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는 거야. 200을 초과하는 뭐가 된다? 신증축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200 초과하는 신증축. 다 나와 있어. 오른쪽 밑에 또. 그림책에도. 알겠습니까? 200을 초과하는 뭐에 대해서 신증축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 그 점만 일단 원칙으로 이해해 놓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내용 등은 기술된 게 있었지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뭐말해 정리. 여기까지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뭘 배웠다? 해당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일단 칠판 좀 봐보세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봤잖아. 넘기지만 놔둬요. 그냥 칠판 봐요. 그냥. 그러면 국토계획법이라는 걸 볼 때 항상 얘기하다시피 우린 뭐라고 했어요? 일단 순서로 본다면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였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그런데 모든 행위를 다 계획할 수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뭘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건 두 가지 목적구역이 있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별도의 내용을 배웠었어요. 이해되죠? 지금 요거 얘기한 거고. 그죠? 근데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걸 배웠는데 도시계획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서는 뭘 배웠냐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을 정해라.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도관농장, 용도 지역, 중부간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좀 같이 불러요. 용도 지역을 정했고요. 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했어요. 지구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말해.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답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치?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진, 개발진흥지구,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 방제. 그렇죠. 조금씩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봐봐요. 어쨌건 그만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구역을 정하죠. 제수시도 입이래나 모래나.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시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시가와 주정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 거죠. 등등.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었고요.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 지구, 구역을 정했잖아. 정한 이유는 뭐다?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에 만드는 계획에 대한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도로 등에 대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는 걸 배운 게 이게 도시계획설인 거예요. 지금 다 뭐야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안 본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신도시 만드는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무슨 사업? 정비사업. 요 두 사업을 아직 안 본 거야.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지? 이제 그 중에 개발사업이라는 것과 정비사업이라는 거를 마저 배우자 이 얘기야. 그럼 아직도 뭐 하는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안 끝나서 보는 중. 지금은 연애 중이 아니라 공부 중.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연애 그러니 가슴이 떨리네요 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네. 됐어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그럼 그림책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이제 개발법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시작. 그럼 우리 그림책의 34페이지 보시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럼 그리고요. 우리 그림책의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이 기출지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보지 말아요. 나중에 이건 1월 달쯤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놔두고요. 나중에 1월, 3월 차차 볼 거야. 말하지 않은 건 굳이 읽어서 열받지 마세요. 자꾸 얘기합니다만 혼자 보면 열받아요. 뚱땡이랑 같이 봐야 돼. 그래야지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봐요. 결론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뭐를 해요?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요걸 이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 개발 사업이다. 도시 개발 사업.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이걸 도시 개발 사업으로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데 이 법이 바로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집니다. 도시개발법.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어려운 법이긴 한데요. 요번에 지나간 30회 문제를 보니까 확실히 그냥 외워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요번 30회 문제도요. 흐름 파악만 되면 6개 중 4개는 건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다 건질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개발법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외우는 거에 꽂혔으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니까. 항상 뭐하죠? 이해하고 흐름 파악을 했었으니까. 물론 나 혼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안 했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봐봐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왼쪽 밑에 도시개발사업 정의가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봐봐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기능이다. 이 말은 주거 기능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거 기능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부분에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야, 유통단지. 새로운 정보통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맞다니까? 이해 가셨죠?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한마디로 봐봐. 없었던 단지를 신도시처럼 새로 만드는 거야. 이게 신도시야. 물론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차이 있지만 별 차이는 없어. 제대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 근데 택지개발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이야, 사실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처럼 뭐다?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구나. 뭘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오늘도 보니까 그 3기 신도시 하는 신도시 만드는 거 또 이제 코멘트가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뭐 많이 이제 좀 힘들지 않겠냐고 싶은 게 이제 남양주 왕속지구에 대한 법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가 뭐 거기 뭐 1300만 그렇죠? 제곱미터 되어지는 거고 6만 6천 세대 그렇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존에 있는 뭐 별내, 다산, 진점 뭐 주변에 신도시면 10개야. 그죠? 근데 기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철도 있잖아요. GTX니 뭐니 이런 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오는 초입부에 있는 선이 단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복선이 돼야 되거든 이게. 철도가 이렇게. 단선이면 뭐야? 기다려야 돼. 가면 가고 가면 가고 가면 가야 되니까. 춤춘 거 아니고.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문제가 좀 된단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못 나왔을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요.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강남 3구라든가 이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집을 사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주택 수만 늘려가지고 거기 주택 많았다 이사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 원하는 곳에 싸게 집이 많아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 지어놓고 나서 집 많은데 왜 안 사냐. 이러고 앉았는 거고. 이건 안 맞죠. 전문가들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야. 강남 3구나 서울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세법상 규제를 가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 짓게 해서 공급해 주라고. 엊그제 여러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소방서 위에다가 또 행복주택을 행복하겠어요? 시끄러워서 그게? 완전 코미디돼 완전히.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소방서 위에다가 그래서 몇 군데 시범으로 골랐대.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거야. 그거 맨날 소방사 출동하는데 행복하겠어요 그게?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이러니 참나. 옛날에 하면 또 어떤 말도 있었어요. 그 철도 역사 위에다가 짓는 거. 그거는 나름 괜찮은데 그건 또 집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되면 좋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실현될 수 있는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개발 사업은 기존의 시가지가 아니야.
새로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 순서가. 말이 신도시 됐어요. 우리 뭐 알고 있는 게 뭐 강서 마곡지구. 강서 마곡지구는 정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거야. 350만 제곱미터.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 게 비슷한 게 송파 위례 신도시 뭐 이런 것들. 이해갑니까? 다 뭐다? 개발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잃었던 동네를 뭐가 된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지고 본다면 봐봐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오른쪽 위에 보면 뭐가 될까? 순서가 일단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구역을 정하자. 그럼 뭐예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만들고 개발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everybody 한 번 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그러면 요 마곡지구나 송파 위례주 일대에다가 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다면 거기서 개발사업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 얘기. 그리고 구역 지정되고 나면 누구?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자. 그러면 공공의 시행자가 있고 민간의 시행자가 있더라. 그렇죠? 그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도 자꾸 잘 나오는데 개발사업은 민간의 자가 시행할 수 없다. 이러고 나와요. 민간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자, 조합 등등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자도 시행자가 됩니다. 공공의 자만 시행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민간 돼 있죠? 토지 소유자, 조합 등 민간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와요? 요 조합을 묻는 문제가 참 잘 나와요. 조합을 묻는 문제가. 그렇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또 뭐가 돼 있는데는요? 그러면 개발 계획 만들어 개발구역 정했으니까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뭐예요?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요. 그죠? 그럼 사업을 시행할 때 방법은 봐봐. 여기 나온 것처럼 수용 사용 방식하고 뭐가 해당 내용의 환지 방식하고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뭐라는 건지 봐봐요. 사업 전 토지를 뭐예요? 수용해요. 강제로 뺏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요.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장점은 뭘까요? 빨라요. 스피디해. 근 5년, 10년이면 끝나. 그렇죠? 보상금 주고 토지 건물 수용해 와서 사업하고 신도시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용 보상가가 익스펜시브 혼돈이 다까이 됐어요. 보상가가 무진장 비싸. 그러면 수용이라는 게 뭐가 된다? 어려워지겠지. 그럴 때 택하는 방법이 바로 환지 방식이에요. 야, 네 땅 너무 비싸서 수용 못하겠다. 너 동의하면 네 토지 사업 후의 토지로 내가 잘 만들어 바꿔줄게 라고 봐봐. 환지, 땅을 바꿔주는 거야. 시작. 환지, 땅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에 같은 가치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 뭐야? 환지 방식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환지 방식이면 당연히 장점이 뭘까? 소유자가 살아있고 수용당한 게 아니고 그러면 초기 수용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초기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가서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땅값이 비싸고 고가일 때에는 수용보다는 환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스펜시브 혼돈이 다까이 됐으라니까. 그렇죠? 수용 못해. 그러면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 근데 문제는 단점은 뭐죠? 여기 말 많은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말 많거든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날 죽이려고? 살아있잖아. 그러면 쫑알쫑알 말이 많거든. 꼬매놔야 돼. 꼬매놔야 돼. 그래야 말을 안 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지 방식은 동의가 필요해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있어. 수용당한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공시렁공시렁 말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미리미리 동의를 받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수용 방식은
종전 토지를 수용해서 시행하고 공급하면 되는데 땅값이 비싸 수용이 어려우면 종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간다. 근데 환지 방식은 소유자가 살아있어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동의를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야. 물론 시행자가 누구면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동의를 안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 요거 참 잘 나와.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국가 지자체가 뭐다? 시행자이면 동의를 떼주는 경우도 있어. 됐죠? 한 두세 번 나왔던 얘기야.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또 하나 수용도 환지도 애매해. 그럼 뭐야?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뭐 할 수도 있다?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일부는 수용해, 일부는 환지해. 혼용도 됩니다. 근데 혼용하면 문제가 뭐야? 바로 혼용하면 수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환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이 부분을 꼭 분할하여 시행하여 할까?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미분할 시행할 수도 있을까?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미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30회 문제였어요. 제가 30회 강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개발법은 아마 시행 방식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혼용 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한다면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꼭 분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랬는데 그게 나왔어요. 분할 혼용 방식이 나왔어. 그쵸? 왜 그럴까? 요 두 방식이 분쟁이 없는데 굳이 분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면 시간만 더 들어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분쟁이 심하면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미분할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시행 방식의 정의를 물어보면서 분할 혼용 가능하다라고 나왔던 게 답이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개발법은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깊은 거 한 문제 말고 나머지는 그냥 흐름 파악만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웠어, 개발법은. 정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화가 났지, 이제. 정비 들어가면서부터. 건축 가면서 욕이 막 나. 18, 19, 20 막 이러면서. 승질 내고 막. 그렇죠? 네, 또 분위기 무서워지고 있어요. 봐봐요. 여기 봐요. 그럼 보시는 맛이 뭐다?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신도시 만드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개발 사업. 한 번 더 얘기해요. 순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고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 방법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 실제 그리고 신도시 만들어진데 가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정말 깔끔하고. 근데 너무 깔끔해서 정이 안 가죠. 저도 이제 평촌 산지가 벌써 저도 15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도 간식 사 먹을 게 없어. 간식 사 먹을 게. 하다못해 무슨 뭐 족발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없었어 옛날에. 지금은 좀 생겼지만. 게다가 왜 포장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지나가다가 그러면 오뎅도 먹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한데 롯데백화점 앞에는 그 위에는 없더라고 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가다가 뭐 오뎅하고 뭐 오돌뼈 이런 거 시켜놓고 뭐 혼자 앉아 소주 한 잔 먹고 이러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어. 이사가? 영등포로 가야 되겠어. 그쪽에 그런 건 많더라고 보니까 맛있는 것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단점이기도 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정감이 없지. 어쨌든 개발 사업 내용이고요. 그 순서 기억하시고요.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을 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피고. 아휴. 대부분들이 국토계획법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개발법 들어가면서부터 이러고 있어요. 뭐래? 이러면서. 정비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포인트만 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원래보다는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다 이 얘기예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뭐부터 한다? 도시 개발에 대한 구역을 정하면 그 구역에서 뭘 만들어요? 해당 내용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우리는 계획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다음에 구역을 정합니다. 순서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남양주 왕숙도 얘기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동네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요 동네에 몇 명의 인구를 수용할 건지, 그래서 몇 세대를 주택을 진다면 질 건지 라는 것 등이 셋 계획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역의 면적을 얼마를 잡을지 이런 거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대체적으로 한 인구 10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대략 한 700만 정도의 면적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위례도 그렇고. 그리고 마곡지구는 한 3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로 본다면 뭐 얼마 안 되겠죠. 2, 3만 명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개발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요 동네에 얼마나 인구를 수용할지, 그 인구에 대한 교육, 복지, 의료, 보건 뭐 등등 이런 것들 얼마나 할지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잡아준 다음에 구역의 볼륨을 얼마나 잡을지를 정해야지만이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인 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양주 왕숙은 6만 6천 세대 정도. 그렇죠? 평균가구원 2.5명 따지면 한 15만 명 정도 수용하는 거 됩니다. 거의 굉장한 거죠. 땅 면적은 얼마? 13만, 1,300만 제곱미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분당이 2,300만이에요. 분당이. 그러니까 분당 한 반 좀 넘는 거야. 크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크기가. 그렇죠? 일산이 1,500만 제곱미터. 제가 사는 평촌이 450만 제곱미터거든요. 마곡이 얼마? 350만이고. 안 적어도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요 동네의 주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마곡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 실제 했고 여기서 목적이 뭐였냐면요. 여기는 주거 목적에다가 뭐하죠? 산업의 목적이 추가됐어요. 마곡지구는. 환경 저해가 보통 없는 것들. 위례는 뭐였죠? 위례는 우리 아다시피 주거에 대한 부분에다가 문화 콘텐츠 있죠. 요거를 더한 거. 이게 위례. 판교는 주거에다가 교육.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을 개발 계획에 집어넣어서 개발 구역을 정해야지만이 에러가 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을 정하자. 오늘 공부하기 싫죠? 봐봐요. 그러면 개발 구역을 정할 때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정권자 원칙이 바로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에요. 시작. 오른쪽 위.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작. 그리고 요번에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던 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사유 요게 이제 30회 때 같이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든가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국장의 지정사유다. 매번 얘기하는 거.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누가? 국장. 그럼 그 말 기억나요? 부동산 관련돼서 국가가 나오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이거 물어볼게요. 만약에요, 봐요. 이런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어요. 산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 동네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뭐라고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한 공공기관이 뭐냐면 공공기관이 정부에 대한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LH가 뭐 했어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정해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나중에는요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요청인지 제안인지도 조금 나중에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심오한 접근하지 마시고 국장이 정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그렇죠? 봐봐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국장은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없다. 이러면 X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하나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요. 팁인데 개발법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권한은 다 지정권자한테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정권자야. 개발법에 뭐다? 대부분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지정권자한테 있다. 뭐 좀 물어볼게요. 나중에 조합을 배울 텐데요. 조합 설립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뭔지 모르지만. 실시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일반도 다 뭐예요? 지정권자 레벨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나중에 뭐 하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지정권자 승인이고. 그렇죠? 무슨 원형지 공급하는 것도 지정권자 승인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개발법에서 권한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뭐라는 거야? 지정권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everybody, 개발법은 지정권자. 시작. 개발법은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다라고 뭐하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등 정리하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면 됐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할 얘기 아니네요. 넘어갑시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봐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뭐부터 할까요? 순서 볼게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의 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구역을 정하자. 그 다음에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 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혹시 제가 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화내면 안 되고 아까 1교시 할 때 도시계획 시설사업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이 아까 어떻게 썼죠?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들었죠. 아까는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서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후 이게 있었잖아.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시행자 배우고 실시계획이었죠.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은 없어요. 그 뭐가 된다?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자는 뭐예요? 공공의 자가 시행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뭐해서?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작년도에 많이 예고했다시피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정말 나왔어. 깜짝 놀랐어.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 정말 나왔습니다. 답도 비슷하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된다? 시행자 변경의 사유 등도 잘 나와서 나중에 확인해 봐줘야 돼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서 시행자는 공공의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민간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등의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시행자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면은요. 개발법은 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시행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누구냐를 보고 시행 절차를 보는 것도 개발법의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영화 감상 중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게 뭐다? 너무 중요한 별 20개.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라는 부분을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시작.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란 부분을 봐보자는 거죠. 제가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조합이 문제가 안 나온 걸 딱 2번 봤어요. 올해가 2번째예요. 30회 때의 조합이 안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 별 20개 하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발사업이라는 거는요. 개발사업은 사실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단체의 힘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소유자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로 뭘 만들어요?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조합을 만들어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좀 더 많이 뭐하죠?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파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단체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해요. 근데 말만 조합이지 뭐냐면 실제는 뭐다? 법인이거든요. 말만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이야. 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이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조합을 갖다가 어떠한 동의를 거쳐서 만들게 될지, 그렇죠? 몇 명이 모일지, 몇 명? 7명. 시작. 몇 명? 7명.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분이 5명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에 가면 나와요. 여기는 7명이에요. everybody 7명 됐습니다. 동의도 나중에 배울 텐데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합은 뭐야? 누구 인가 받을까?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데 아까 얘기했죠. 개발법에 나오는 권한자는 웬만하면 다 지정권자예요. 29회 문제였죠. 도시개발조합의 인가는 뭐하죠? 국장이 하여야만 한다? 아니죠. 지정권자가 누구였을까?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 국장이었거든. 그래서 꼭 국장이 인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정권자죠. 또 뭐라고 많이 속일까 이거? 시군구장이 인가를 해라 이러고도 많이 속어요. 시군구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정비조합이나 주택조합은 시군 레벨인데 여기는 지정권자 레벨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 하지만 봐봐요 여러분. 우리요. 공법 공부할 때 조합을 3개를 배워요.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법에 가면 정비조합, 주택법에 가면 주택조합이 있어요. 이 3 조합을 배우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하나 외우면 하나 까먹고 하나 외우면 2 까먹고 이러면서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방법은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물어보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이 누가 될까?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뭘 뽑아요? 임원. 임원을 뽑아서 심부름권으로 쓰게 되겠죠. 근데 요거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 민법 배우셨겠지만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미성년자 제가 뭐라 했어요? 막가구, 들막가구, 들컸다. 기억나세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어진다?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이거는 임원이 안 된다는 거지 조합원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 오답으로 참 잘 나와요. 29회 때도.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총회를 하자. 그래서 뭐 하죠? 조합의 중요한 내용 의결을 하자. 하지만 매번 총회할 수는 없어요. 조합원이 2,000명인데 맨날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 어느 세월에 의결할 거야? 그러다 보니 의결 대표를 뽑아. 그게 대의원회예요. 대의원의 별표. 의결 대표. 그러면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받은 걸로 봐버리는 거죠. 이걸 대의원회라고 하게 됩니다. 해봐봐요. 대의원회. 그럼 대의원회가 29회 문제였는데요. 조합원이 몇 명일 때 50인 이상이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뭐하죠? 둘 수 있습니다. 이게 29회 때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봐요. 29회 때 봐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이었어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OX. 뭐라고요? 왜 올까요? 50인 이상이 됐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문제 지문 나올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상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50인 이상이라 되는데 100인 이상 이러면 틀려요. 네? 100인인 이러면 범주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해 말 거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나오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고. 만약에 100인인, 200인인 이러고 나왔다면 범주에 들어가 있나를 봐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따라해봐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시작.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그 숫자 똑같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100인 인, 80인 인, 포인트를 줬지. 그럼 어떻게 돼요? 범주에 들어가 있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뭘 준 거예요? 100인 인, 포인트를 준 거야. 그러면 50인 이상 됐으니까 맞는 거지. 하지만 100인 이상이면 어떻게 돼? 이건 틀리지. 왜 틀릴까? 어떤 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아? 100인 이상이면 50에서 100은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지. 100인이면 맞아도 100인 이상은 안 되지. 50에서 90까지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 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거, 대의원 수가 뭐하죠? 대의원 두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 조합을 만들 때 인원은 7명 이상이죠. 하지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건 몇 명? 50인 이상이니까 왼쪽이와 오른쪽이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일단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물어볼게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7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지금은 알아요. 그렇죠? 난 되게 헷갈려. 7명은 조합원 구성원 수 얘기하는 거고, 대의원을 둘 수 있는 건 50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의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요 대의원의 의결로서 총회 의결을 받은 걸로 가름해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다? 이렇게 중요한 거 빼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중에 배울 텐데 아무리 대의원에 이어도 중요한 건 대행할 수 없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처럼 중요한 거는 뭐라? 꼭 총회를 하고, 이게 아닌 나머지는 뭐가 된다?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건 대행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물어볼게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대의원회를 두었다.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X. 중요사항이라 이건 뭐가 안 되는 거? 대행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행 불가사유. 올해 이게 나왔어 있었어? 안 나왔어. 나와야 돼. 별표. 중요해서 대행이 안 되고 꼭 총회해야 하는 거. 뭐 말이야. 대행 불가사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기본서 몇 개 좀 확인해 볼게요. 나옵시다. 그러면 기본서 부분에서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86페이지 봐봅시다. 186. 봐봐요. 왼쪽 위에 재정 목적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개발 사업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하자? 신도시를 만드는구나,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기본서 186. 기본서 186. 왼쪽 위에 볼게요.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용어 정의의 양가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좀 읽어볼게요. 형광펜 긋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 형광펜 긋고, 도시개발 구역에서 펼치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및 등의 기능이 있는 형광펜 단지 시가지를 조성.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개발 사업. 아까 얘기했죠. 주거단지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187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게 보일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뭐라고 나와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봐보세요.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예외적으로 뭐고? 국장이 할 때가 있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그게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겠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예외를 보시면
발표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상당히 빈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지만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빈출 부분이니까 잘 좀 외워놔야 돼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동그라미 요청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 형합행 그거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된 제한이 있었다. 국가계획 나오면 보통 국장. 기억나십니까? 자세한 디테일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말하면 되게 어려워서 사실 이거. 기본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 기억해 보시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읽지 말고 나중에 할 거야. 됐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지정 요건 등도 뭐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192페이지 봅시다. 왼쪽 밑에 192페이지 왼쪽 밑에 봐봐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한다. 시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한다. 원칙 읽어볼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형합펜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발계획을 만든다. 봐.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줘야 한다.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 정하라. 됐죠? 그래야 난개발이 안 되니까. 그 취지죠. 그리고 예외적인 내용 등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페이지 195페이지 봐봐요. 오른쪽 밑에. 그럼 개발계획의 내용이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줄만 쳐보세요. 개발계획의 내용. 그럼 개발계획에는 뭐라고 나오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지, 그리고 이들이 이용해야 될 보건복지, 의료 등 어떤 걸 만들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잡은 다음에 구역을 정하게 되겠다고 했었죠. 그러면 오른쪽 밑에 좀 봐볼까요? 6번에 뭐라고 나와? 인구 수용 계획.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에 집어넣게 돼요. 토지 이용 계획.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 위에 뭐 교통 처리 계획이니 무슨 환경 보전 계획이니 보건의료 복지니 재원 조달, 이런 것 등을 개발계획에 집어넣는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보지만. 그래서 왜? 그래야 구역을 잘 정할 수 있어, 볼륨을. 안 그러면 잘못된 난개발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기출 예제가 보이는데 답만 봐볼까요, 여러분? 답만? 기출 예제. 4번 좀 읽어봅시다. 4번 시작. 환지 방식이라는 말 동그라미. 환지 방식. 봐보세요. 아까 요거는 어디서 얘기했냐 봐요. 어디서 얘기했냐 봐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뭘 받아요? 동의를 받죠. 하지만 누구는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에는 공공의 가장 우월한 공공의자니까 굳이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제외한다고 했어요. 국가 지자체이면 시행자일 때. 그럼 4번 읽어봅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포인트는 뭘까?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환지 방식이면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였거든. 하지만 국가지자체이면 제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지 방식이란 말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고, 기본서 나머지는 됐고요. 쭉 넘겨보시면 204페이지 봐보세요. 왼쪽 맨 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다 했습니다. 1번 원칙적 시행자라고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원칙적 시행자 했습니다. 그럼 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은 뭐다?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되겠죠. 뭐가 있어요? 공공의 시행자가 있고
민간의 시행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동그라미하고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형앞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번 붙여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나온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지. 시행자 될 수 있다. 누구도? 2번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대표자가 누구죠? 바로 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쉽게 얘기하면 정부 뭐하죠? 정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 기업. 그래서 공공기관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토지주택공사하고 뭐하죠? 수자원공사 등등 농어촌공사 정부 기업이 공공기관이야. 그리고 3번에 뭐라고 나와요? 정부 출연기관. 이건 정부에서 보조하는 출연기관인 거죠. 따지고 보면 출연기관 등의 대표적인 게 철도시설공단이 있어요. 2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거는 정부 출연기관. 단순히 자금만 보조 출연한 거. 그렇죠. 그게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 뭐하죠?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4번 봅시다. 지방공사. 시작. 지방공사. 봐봐요 여러분. 지방공사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지자체의 공기업이에요. 서울로 본다면 이게 뭐죠? 지방공사가 SH공사예요. 서울하우징. 그러니까 정부의 공기업이면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기업이면 지방공사예요. 지자체의 공기업. 혹시 서울시의 SH공사 아시죠? 네, 걔네가 서울시 지방공사예요.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은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은 달라요.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여기 봐요. 공공의 시행자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 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지자체 공기업이에요. 하지만 정부 출연기관은 뭐다? 정부에서 자금만 보조 융자하는 기관일 뿐인 거죠. 달라. 이해가셨죠? 네 가지.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민간의 자인 누구?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왼쪽 밑에 4번 밑에 5번 토지 소유자. 6번 맨 밑에 뭐라고 나와요? 굵은 글씨.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이런 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단어만 일단 구분합니다. 됐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왼쪽 밑에 보이죠? 지자체 등의 시행사유. 시작. 지자체 등의 시행사유. 아까 제가 요번에 30회 기출이었다고 얘기했었어요. 화강펜만 권나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사유. 읽어볼까?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공공의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번 뭐라고 나오죠?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묶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됐고 마지막으로 조합과 관련된 간단히 봅시다. 2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도시개발조합. 2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럼 봐봐요. 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단체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뭘 만든다? 조합이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건 기억합시다. 도시개발조합 나오면 명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른쪽 위에 7명, 왼쪽 위에 50명. 이거 외웁시다. 오른쪽 위에 7명, 왼쪽 위에 50명이에요. 이게 뭔데? 조합 만들 때 원래 명수 7명.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건 50인 이상. 참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비교해 보십니다. 그러면 오른쪽 중간 봅시다. 211페이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의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절대 시군구 인가 아니고 국장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 아니에요. 지정권자 인가예요. 여기 봐요. 지정권자가 누구였지 아까? 시도, 대도시, 시장, 예외 국장. 이게 개발법의 지정권자예요. 한 번 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 국장. 이게 뭐다? 개발법의 지정권자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아까 했던 거 읽어볼게요.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좀 읽어봅시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거죠. 3분의 2. 그러면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자. 에버바리 3분의 2, 2분의 1. 아 맞아. 여러분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앞으로요. 동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동의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요. 항상 and예요. 더하기. 또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가 나오면 뭐다? 항상 and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봅시다.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요.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다 했어요 이제. 만약에 봐봅시다. 당의 동네에 100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자가 소유한 게 전체 면적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갑, 을이 8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소유해라, 동의받아라 라고 한다면 요 갑과 을이 악수하면 어떻게 되죠? 80%로 끝나는 거야 그냥. 2명인데 나머지 뭐야? 98명은 20%의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된다? 이런 방구 들을 필요가 없죠. 왜?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얻으면 끝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가 된다? 아 반대됐구나. 이렇게. 얘들이 20%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땅을 누가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데 80%라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끝나니까 얘들은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요. 이러면 시끄러워 인마. 동의 끝났거든.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전체 뭐가 돼? 소유자 총수에 대한 부분에 2분의 1 이상의 동시만족이 돼야 돼.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적어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100명이죠? 그럼 봐요. 면적의 3분의 2 와죠? 요거 더하기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을 얻어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된다? 면적의 3분의 2면 2명이면 되겠지만 동시만족이 돼야 되겠지. 그럼 뭐야? 동시만 되려면 적어도 몇 명? 그렇지. 50명 이상은 돼야 돼. 동시만족으로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대의를 관철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몇 명이 동의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더해서 동시만족을 구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동시만족이 돼야 된다. 아셨죠?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뭐가 된다? 적어도 5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시면 21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조합의 법인격이 보일 겁니다. 조합은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시작.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밑에 조합원 나와 있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뭘로?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했고.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볼까요? 임원의 결격사유. 시작.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까 기억나요? 결격은 임원한테 있는 거지 조합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기역, 니은, 디귿, 비성년 후견인, 비안정 후견인, 미성년자 이런 자들은 임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써놔봐요. 조합원은 가능. 시작. 조합원은 가능.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다. 넘어가시면 215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봅시다. 215 오른쪽 맨 위에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몇 명?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50명 기억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그 밑에 양가로 3번 대의원회의 권한이라고 돼 있죠.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동그라미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 내용은 대의원회 대행이 안 되고 총회하라는 얘기야. 중요하니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의 사람 뭐다? 중요해서 대행할 수 없다는 거지. 총회하라 이 얘기지. 되었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 봅시다. 기출예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정관의 변경 대행 안 되죠. 중요하니까. 개발계획 수립도 변경도 임원의 선입 대행 안 됩니다. 하지만 뭐는 되죠? 단순한 조합의 수지 예산은 대행할 수 있겠죠. 이게 봐요. 대행 불가 사이에 수지 예산이 없다. 이 말은 뭐다? 이거는 대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되었죠? 수지가 뭐예요? 강수지예요? 수지는 뭐하죠? 수입 지출, 비용 지출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경상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행 가능하겠죠. 대행 불가 사유가 아니니까 대행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대행 불가 사유가 아니니까 대행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요. 정리합시다. 에버바리 정리. 1분만. 오늘 우리 1교시에 뭘 배웠어요? 복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정리해 봤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봤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봤어요. 나 혼자 했나? 됐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서 2교시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걸 배웠어요. 개발행위 허가. 이게 뭐였더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한 번 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줌마 찾지 말고 들어봐. 그러면 곤란하면 강화하라. 뭐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억나죠?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왜?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하게 하고 부담금을 걷어서 그걸로 도로 등 만들려고 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3교시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중에서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곡, 위례, 신도시 만드는 것들.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순서가 뭐였어요? 개발계획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정해졌으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봤어요? 조합을 만드는 거 간단하게 봤어요. 요거 좀 어려운 거 몇 개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복습 노트 볼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어쨌건 조합은 뭐다? 만들 때는 7명 이상, 대의원에 둘 수 있는 건 50명 이상,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대행이 안 되는 사유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행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행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조합의 수지 예산은 뭐가 된다? 대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행 불가 사유가 아닌 거니까. 이거 한마디만 더 하자. 봐봐 여러분. 아닌 게 아닌 거면 기야. 시작. 아닌 게 아닌 거면 기야. 아니야 아니야는 기야. 시작. 아니야 아니야는 기야. 봐봐. 대행 불가 사유가 아닌 거래잖아. 그럼 기지. 그래서 조합의 수지 예산은 뭐다? 경미한 것으로 대행할 수 있는 거야. 표정은 더 어렵다 임마. 뭐라고요? 아닌 게 아닌 건 기라고. 많이나 뿔 아닙니까? 되었지요?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